사회문화 B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하위문화와 그 다음에 대중문화 부분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단원 대단원 3단원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 부분을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화 변동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하위문화, 대중문화와 관련한 기출문제를 5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올려준 기출문제를 먼저 스스로 풀어보고 혼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위문화 일단 관련한 기출문제 2개를 풀 거고요. 2018학년도 6월 모평 18번 문제, 2018학년도 수능 9번 문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수능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할 때 수능과 함께 6월, 9월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유형을 익히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항상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위문화 기출문제가 2개이기 때문에 대중문제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5개가 되는데요. 대중문화와 관련한 기출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 가장 최근 시험이었던 2020학년도 수능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9월 모평 19번 문제, 2019학년도 6월 모평 11번 문제,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 9번 문제, 이렇게 총 5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하위문화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위문화는 사회문화 교과서 106쪽에서 110쪽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위문화라는 것은 전체문화, 주류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체문화, 주류문화가 우리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위문화는 그 중에 일부분만 누리는 문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 하위문화의 유형으로 교과서에서 지역문화, 세대문화, 반문화 같은 것들을 배웠고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누린다 하면 우리 무엇이든 하위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면서 A와 B 문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족은 우리 히피족 교과서에 나왔었죠. 정치적으로 베트남전 참전을 위한 징집을 거부하는 등 징집은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대에 소집되는 것도 거부를 했어요. 정부 정책에 도전했고요. 평화를 추구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의성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 태도를 중시하였다.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봤던 내용이지만 주류 문화에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A 문화는 반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B 문화. 최근 2030 세대는 이전의 젊은 세대에 비해 현재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보인다. 이들은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소비한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했던 내용이고요. 욜로 현상 얘기했었죠. 자, 이거는 우리 현대사회에 좀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모두가 이런 문화를 가진 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인 2030 세대에서 많이 보여지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세대 문화인 하위 문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A 문화는 B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제공한다. 여러분, 하위 문화의 순기능이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A, B 2개 다 하위 문화에 속하고요. 이 2개 모두 문화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B 문화는 A 문화와 달리 기존 문화에 저항하는 특징을 보인다. 기존 문화에 저항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죠. 오히려 반문화인 A 문화죠. 그래서 A 문화와 달리 라는 표현이 지금 잘못됐겠네요. 그래서 2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A 문화나 B 문화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3번 보기는 상대적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던 표현이고요.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전체 문화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기준이 무엇이냐, 시대와 장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면 우리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반문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 천주교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주류 문화, 뭔가 주된 가치를 거부하는 반문화라고 할 수 없지만 유교 사상이 주가 되었던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반문화여서 천주교를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다음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반문화다라고 정해지면 평생 반문화가 아니죠. 어떤 시대에서는 반문하지만 어떤 시대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서는 반문하지만 또 어떤 장소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세대문화 얘기할 때도 청소년 문화 같은 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잡았을 때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이지만 청소년 문화를 전체 문화 기준으로 잡으면 그 속에서 다시 중학생 문화, 고등학생 문화 이런 식으로 하위 문화를 다시 구분해 볼 수도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상대적이다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A 문화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맞나요? 자, 반문화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틀린 표현이겠죠. 자, 반문화는 오히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B 문화가 사회 변동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앞에 A 문화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보기 4번에서는 완벽히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A 문화와 B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자, A 문화와 B 문화 이러한 하위 문화를 더하면 전체 문화가 된다. 이거 틀린 표현이고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밑줄을 긋고 별을 딱 쳤는데 특히나 유의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함정 표현이고요. 우리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가 모두가 누리는 문화, 하위는 일부만 누리는 문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지 하위 문화를 더한다고 해서 전체 문화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라는 보기가 나오면 이건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서 C는 각각 전체 문화, 반문화, 그리고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 중 하나이다. 역시 하위 문화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우리 문제 끝에 3점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2점짜리 문제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A, B, C를 구분해 보면 A의 질문 2가지의 답변을 보고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자, 한 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가? 예라고 했으므로 전체 문화는 아니겠죠. 그리고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문화인가? 에도 역시 예라고 했으므로 A가 바로 반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B는 일부 구성원만 공유하는 문화에 예라고 했고요.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므로 지배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다른 하위 문화를 뜻하는 것이 B가 되겠습니다. C는 일부 구성원만 공유하는 문화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죠. 그 말은 전체, 우리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C가 전체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1번 A는 B와 달리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 틀린 보기죠. 자, A와 B, 반문화와 하위문화 모두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이라는 거 시대와 장소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반문화, 하위문화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문화나 주류 문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가능하므로 A는 B와 달리 이런 표현이 틀린 게 되겠죠. 2번, B는 A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B랑 A 모두 일부분만 누리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류 집단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틀린 보기인데 이유는 역시나 A와 B 모두가 이런 하위 문화, 반문화 모두가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A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C의 문화 요소 중 일부를 공유한다. 자, A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전체 문화의 문화 요소 중 일부를 공유한다. 내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반문화를 가진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역시 한국인이죠. 그래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 중 어떤 부분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김치를 먹는다든지 막 빨리빨리 막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 중에 일부는 내가 아무리 반문화를 가진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여러분 어떤 문화를 가진 집단이든지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는데요. 4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A, B, C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문화 집단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집단 안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내가 뭐 어떤 특정 세대의 하위문화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세대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공유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또 전체 문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A, B, C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B와 C는 A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이거 방금 전에도 설명했고 이전 문제에서도 설명했는데 반문화, 하위문화, 전체문화라는 개념들 자체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모두가 A, B, C 모두가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9번 문제의 답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매체 문제점으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중매체 문제점에 대한 문제이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기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교과서에서는 113에서 114쪽 부분 우리가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괴베스는 나치 정권의 선전부 장관인데 신문과 라디오를 활용하여 독일 대중을 나치즘으로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이 유명하다. 자, 신문과 라디오라는 매체를 활용을 했는데요. 현재는 뉴미디어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뉴미디어는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쌍방향성 매체이지만 이 당시에 사용했던 신문과 라디오는 일방향성을 가진 일방향적 대중매체입니다. 아래 단락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한 말을 한마디만 알려달라. 그러면 누구라도 바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게 과장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대중은 믿게 될 것이다. 여기를 보면 대중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게 과장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해서 대중을
믿게 할 거라고 하고요.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만 알려주면 자기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자, 언론을 이용해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정보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었죠. 니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바로 독일의 나치 정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중매체, 언론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영향을 받아 상업주의에 빠질 수 있다. 우리 대중매체, 대중문화의 역기능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상업성이 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대중문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 문화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빼빼로데이나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문장은 분명히 역기능 그 자체는 맞지만 여기에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기능은 맞지만 위에서 봤던 제시된 그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역기능은 아니죠. 아까 제시했던 그림에서 괴베스에 대한 인물 검색 그 내용을 보면 정권, 그 다음 정치 권력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내용이 나와 있지 상업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보기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리을, 일방적 정보 전달로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자, 아까 신문과 라디오 이런 일방향적인 대중매체를 사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조작된 정보만을 전달하고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번의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합치면 정답 보기 5번이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인쇄매체, 영상매체,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자, 이거 지금 대중매체에 대한 문제고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해서 3점짜리 문제로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풀어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말상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A에서 B는 C에 비해 정보 재가공의 용이성이 낮아요. 자,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을 보면 정보를 재가공한다. 이 뜻은 정보를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편한 건 인쇄, 영상, 뉴미디어 중에 어떤 걸까요? 우리 인터넷을 이용한 뉴미디어가 정보의 재가공이 굉장히 편리한 편입니다. 자, 용이성이 낮다는 것은 편리하지 않다,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보 재가공이 좀 어려운 A, B가 바로 인쇄나 영상 매체가 들어갈 거고요. C는 그보다 정보 재가공의 용이성이 높은 뉴미디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우리 C가 뉴미디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뉴미디어의 특징으로 정보 재가공의 용이성이 높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장. A, C는 B와 달리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복합 감각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복합 감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보면 인쇄매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신문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영상매체는 TV를 얘기하는데 시각이랑 함께 청각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뉴미디어,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인터넷, 유튜브, SNS 역시 시각과 함께 우리 청각 정보 함께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 감각이 전달 가능한 게 바로 A, C고요. 그렇지 않은 B가 인쇄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A는 당연히 영상 매체가 되겠죠.
자, 이걸 분석한 후에 밑에 그래프 3개 가나다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A, B에다 우리가 분석한 것을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 밑에는 영상, 인쇄 매체, 나 밑에는 인쇄 매체, 뉴미디어, 그 다음 다 밑에는 영상 매체, 뉴미디어 이렇게 써놓고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가에 해당하는 말로 정보 유통의 신속성. 자, 가에 이 말이 들어가면 옳은 것일까요? 자, 보면 가 그래프에 보면 인쇄가 영상 매체보다 더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더 높은 건 어떤 매체일까요? 자, 만약에 지금 산불이 발생했어요. 속보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 속보를 우리에게 더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TV일까요? 신문일까요? 당연히 TV겠죠. 자, 그래서 정보 유통의 신속성은 영상 매체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가 그래프는 인쇄 매체가 더 높은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나에 들어갈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은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 중에서 뉴미디어가 더 높죠. 자, 양방향성, 다른 말로 우리 쌍방향성 이렇게도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 전달, 소통이 쉽다는 뜻인데 신문보다는 SNS나 인터넷을 활용했을 때 소통이 더 활발해지고 정보의 쌍방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나의 그래프를 보면 인쇄 매체가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나에 역시 들어갈 말로 정보 확산 경로의 다양성. 자, 여러분 신문으로 정보 확산의 경로가 더 다양할까요? 아니면은 뉴미디어, 인터넷을 통했을 때 정보 확산의 경로가 더 다양할까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이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나 그래프는 역시 인쇄 매체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는 그래프이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다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 익명성 하면 뉴미디어의 특징이겠죠. 자, 다를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A 영상 매체보다 C 뉴미디어가 더 높은 그래프예요.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 뉴미디어가 영상 매체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4번 다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의 명확성. 우리 생산자와 소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것이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모호해지는 뉴미디어가 오히려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은 반대로 표시된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 문제의 정답은 보기 4번이 되겠죠.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대중매체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써 있어요. 그래서 게임 내용이 규칙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이제 보기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은 사실 풀 때 정말 재미있게 푼 문제예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미리 풀어보고 나서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푸는 것과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에서 굉장히 생소한 유형을 딱 보고 푸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게임의 규칙을 보면 A, B 상자 안에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카드마다 점수를 부여할 거고요. 각 카드의 내용이 종이신문, TV, 인터넷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1점, 2개에 해당하면 2점, 3개 모두에 해당하면 3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 카드에. 자, 갑은 A, B 상자에서 각각 하나씩 카드를 뽑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원래 상자에 카드를 넣을 거고요. 을도 그런 식으로 카드를 뽑을 거래요. 각 상자에서 뽑은 카드 2장으로 얻은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
자, 갑이 A 상자에서 카드를 하나 꺼내고 B 상자에서 카드를 하나 꺼낸 후에 두 카드의 점수를 합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카드를 다시 집어넣어서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을이 다시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꺼내서 두 개의 카드가 몇 점짜리인지 합산을 해서 서로 어떤 사람이 점수가 높은지 겨루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 상자에 든 카드들이 몇 점짜리 카드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자, A 상자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카드 1번은 복합 감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아까 했던 거죠. 복합 감각이라고 하면 시각과 청각처럼 최소 2개 이상의 감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뜻하죠. 종이, 신문, TV, 인터넷 중에서 복합 감각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은 TV와 인터넷입니다. 두 가지 매체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카드 1번은 2점짜리 카드가 되는 거예요. 종이 신문은 시각적인 정보만 가능하므로 복합 감각이라고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카드 1번 2점. 카드 2번을 볼게요. 시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시각적으로 가능한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종이 신문 눈으로 볼 수 있고요. TV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인터넷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매체 모두 시각 정보 제공은 가능해요. 그래서 A 상자에 있는 카드 2번은 3점이 되겠죠. 세 가지 매체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카드 3번, 일방향의 정보 전달만이 가능하다.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로 쌍방향 혹은 양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방향이라고 했으므로 종이신문과 TV에 해당하는 카드 3번은 2점짜리 카드가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서 종이신문이라고 했을 때 인쇄 매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인터넷 신문은 여기에서 인터넷 뉴스는 인터넷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B 상자 보겠습니다. B 상자의 카드 4번, 정보의 비동시적 소비가 가능하다. 이 말은 그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때 나랑 우리 엄마랑 그거를 취득을 하는데 함께 동시에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취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신문에서 정보를 얻을 때 내가 오늘 신문이 도착했는데 나는 아침 8시에 읽고 엄마는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에 신문을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비동시적 소비가 가능하죠. 자, TV에 9시 뉴스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보를 같이 얻을 때 우리는 TV를 그 시간에 9시에 앉아서 같이 봐야지 TV에 나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비동시적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서 아침에 본 기사 엄마가 오후에 봐도 상관이 없죠. 내가 검색을 아침에 해서 나왔는데 오후에도 똑같은 정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동시적 소비가 가능한 것은 종이신문과 인터넷 두 가지 매체에 해당합니다. 카드 4번은 2점이 되겠죠. 자, 카드 5번, 정보사회에 등장한 매체, 인터넷이죠. 그래서 1점짜리 카드입니다. 카드 6번,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역시 뉴미디어인 인터넷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카드 6번도 1점짜리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 갑과 을이 각 상자에서 카드 하나씩만 꺼낼 수 있으므로 최대 점수가 보면 A에서 카드 2번을 꺼내고 B에서 카드 4번을 꺼내서 조합을 하면 5점이 최대 점수가 되겠네요.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A 상자에 담긴 카드의 총점은 6점이다. 자, A 상자 3 더하기 2 더하기 2, 7점이죠. 그래서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A 상자는 더해보면 총점 7점입니다. 2번,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2점이다. 여러분, A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카드 2점짜리고요. B 상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의 카드가 1점짜리예요. 그래서 2점은 애초에 나올 수가 없고요. 각 상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카드를 하나씩 뽑았을 경우 최소 점수는 3점이 되겠습니다. 3번,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아까 얘기했는데요. 5점이었죠. A에서 3점짜리 카드, B에서 2점짜리 카드. 가장 큰 카드를 뽑았을 때 우리 최대 5점까지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4번,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종이 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점이다. 자, A 상자에서 여러분 신문이 있는 것 중에 최대 점수 3점짜리 카드 2번이죠. 그래서 A 상자에서 카드 2번을 뽑고요. B 상자에서 신문이 있는 것 카드 4번이네요. 2점짜리 카드 4번을 뽑으면 합이 5점이죠. 그래서 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카드로 조합하는 최대 점수 5점이 되겠습니다. 4번. 네, 맞는 보기겠죠. 5번. 갑이 카드 2와 4를 뽑았다면 2와 4를 뽑으면 우리 5점이 되죠. 을이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한 가지이다. 여러분 지금 최대 점수가 5점이에요. 5점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카드 2와 카드 4가 끝입니다. 을은 어떤 카드를 뽑아도 갑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이고요. 을은 이 상황에서는 이길 수는 없고 갑과 똑같은 조합을 뽑아서 비기거나 혹은 지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위문화와 대중문화 관련한 기출문제 5개를 풀어봤습니다. 하위문화 부분의 경우에는 전체문화, 그다음 하위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반문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중에서도 반문화를 자주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 대중문화 부분에서는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대중문화의 특징을 찾는 문제, 우리 풀어봤던 것 중에 나치 정권이 언론을 이용해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문제 있죠. 그런 식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다른 유형으로는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뉴미디어 이런 매체별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화 단어는 쉬운 단원이라서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처음 풀어볼 때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선생님이랑 푼 문제 말고도 EBS에 가면 다양한 월별 기출문제, 수능 문제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출력을 해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화 변동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